KKMD 584마 에비에이션 라인 번역. 철룡 장공지와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만용 무인 드론 MALD. 만약 KF-21, FA-50에 탑재될 수 있다면 1년 반 이상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존의 전투 교리들 중 그 유효성이 다시 검증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 초기 FGM-148 제블린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치면서 한때 전차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평가받던 골리앗 러시아 공군은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다윗 우크라이나 공군을 압도하지 못하고 제공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빠른 제공권 확보에 성공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지도 않았겠죠. 4200대 280. 동원할 수 있는 군용기 숫자로만 보아도 러시아 공군과 우크라이나 공군 사이에는 엄청난 전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공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방에서 제공한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자산은 물론 이와 효과적으로 연계된 지대공 방공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가깝습니다. 이를 뒤집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공격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적인 정보 및 탐지 체계와 연결된 대공 방어망을 공중에서 무력화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미국에게 있어서도 적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 종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AGM-88 함으로 대표되는 대레이더 미사일과 AGM-158 제즘으로 대표되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그리고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마일드 기만용 무인 드론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강력한 대공 방어 체계를 완성하여 미 해군의 적군을 거부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을 펼치게 되면서 효과적인 대공 방어망 배제 수단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인데요. 평소 알고 지내는 항공우주업계 관계자로부터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만용 무인 드론 마일드를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 해외 자료를 찾으며 공부를 하다 보니 KF-21 보라매의 경우 블락3에서 실현될지 아니면 차기 한국형 전투기 KF-XX 프로그램에서 실현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5세대 혹은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기만용 무인 드론 마일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라인이 2023년 5월 12일에 게재한 기사 The ADM-160V marred in Ukraine. The most advanced decoy on Earth is not a weapon but a game changer. ADM-160B marred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했다. 지구에서 가장 진보된 이 미끼용 드론은 비록 무기는 아니지만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3년 5월 12일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ADM-160B 마일드 기만용 무인 드론의 잔해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등장했다. 정말 ADM-160B 마일드가 맞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견된 마치 미사일처럼 보이는 이 무기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일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무인 자율비행 드론으로 미 공군이나 연합군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파를 모방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 덕분에 적의 통합 방공 시스템 IADS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교란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폭발성 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있는 탓에 공격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공망 제압 작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기만용 무인 드론의 진화 ADM-160A부터 ADM-160X까지
1990년대 후반에 고안된 기만용 무인드론 말드의 개념은 걸프전 동안 배운 교훈, 특히 강력한 레이더로 유도되는 대공방어망을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형성되었다. 초기 모델인 ADM-160A의 경우 항속거리 부족과 송수신 능력의 한계 같은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고 예산 관련 문제도 있었다. 2009년에는 보다 진보된 ADM-160B가 공개되어 항속거리와 송수신 능력 모두가 향상되었다. ADM-160B의 혁신적인 레이더 반사파 증강 시스템 Signature Augmentation Subsystem 능동형 레이더 증강 장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파를 모방함으로써 적의 대공 방어 시스템을 기만할 수 있다. 덕분에 감지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적의 대공 방어망을 취약하게 만들어 미국의 AGM-88 함이나 영국의 알람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2016년 ADM-160C 혹은 MARD-J라고 불리는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이 신형 기만용 무인드론은 기존의 레이더 반사파 증강 시스템 SAS에 더해 강력한 전자전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양산에 성공한 최초의 대체형 전파 교란 장치 제모로 탄생하게 되었다. 당초 케르베로스로 불렸던 ADM-160C MARD-J의 모듈식 전자전 능력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전자전 시스템을 교환하여 탑재할 수 있었고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한 채 배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혹은 짝을 지어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DM-160C MARD-J의 최신 버전이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킨 MARD-X와 미 해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된 MARD-N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ADM-160B로 돌아가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ADM-160B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ADM-160B의 진정한 가치는 저렴한 비용 대비 높은 효율로 영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 기만용 무인드론은 지금까지 F-16 또는 B-52H에서 운용되었고 향후 B-1B 폭격기에 통합될 계획이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그렇다면 F-16도 B-52H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대체 어떤 기종이 ADM-160B를 운용할 수 있었다는 소리인가?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데일리가 2018년 9월 27일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ADM-160A의 가격은 3만 달러, 한화 3,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의 군사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가 2015년 1월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DM-160B 버전의 가격은 32만 2천 달러, 한화 4억 1천만 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 버전과 B 버전 사이에 거의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ADM-160A 버전과 B 버전을 비교해보면 항속거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형인 A 버전의 항속거리는 460km인데 반해 개량된 B 버전의 항속거리는 920km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B 버전의 최고 속도는 마 0.9 정도로 A 버전보다 조금 더 빠르고 목표물 위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A 버전과는 달리 B 버전은 목표물 근처를 배회하며 비행하는 능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파 교란 장치 제머까지 포함된 ADM-160C MARD-J의 가격은 4억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군은 이제 ADM-160B는 폐기하고 MARD-J, ADM-160C로 모두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교체되고 있는 ADM-160B가 우크라이나에 등장했다는 것인데 ADM-160B가 우크라이나 미그-29 펄크럼에 통합되었거나 ADM-160B가 이미 통합되어 있었던 나토 소속 전투기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도왔을 것이라는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공군은 AGM-88 함을 미그-29 전투기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ADM-160B도 이 과정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같이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DM-160B 버전이 이미 많이 생산되어 있어 재고가 충분했다는 점과
ADM-160C 말드-J 개량형의 경우 구조가 훨씬 복잡해 통합 및 사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구형인 ADM-160B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ADM-160B가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아직 답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기만용 무인드론 말드의 잠재력은 분명하다. 기만용 무인드론의 배치는 운용하는 쪽에게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잡다단한 현대 전투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라인이 게재한 기사를 통해 기만용 무인드론 말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드는 레이더 반사파 증강 시스템 SAS를 통해 스텔스 전폭기 F-117 나이트 호크부터 B-52H 스트라토 포트리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파를 복제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말드에 의해 적 방공망 레이더들이 활성화되면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하여 레이더 기지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과 전투를 벌이며 AGM-88 함에 의해 방공망에 큰 피해를 본 국가들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AGM-88 함이 레이더파에 반응한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레이더를 정지시켜 AGM-88을 무력화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ADM-160B 말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레이더 화면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점들 중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미끼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레이더를 가동해서 식별 및 공격을 하자니 AGM-88 함이 무섭고 레이더를 끄고 있자니 적의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동식 방공 레이더망을 수시로 켰다가 끄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정보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급박하게 뒤섞이는 실전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수시로 켜고 끄는 과정에서 이동식 방공 레이더망이 가진 본래의 탐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최근 미 공군에 실전 배치되고 있는 최신형 말드-J ADM-160C는 전자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991년 걸프전 개전 초기 이라크군이 미국과 다국적군 전투기 수십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추락한 것은 전투기가 아닌 기만용 무인 드론이었고 격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라크 측 방공망 상당수가 AGM-88 함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미국은 방공망을 공습할 때마다 말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ADM-160B의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말은 러시아 방공망이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ADM-160 기만용 무인드론 시리즈는 현재 F-16과 B-52H에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F-16에 ADM-160 시리즈가 통합되어 있다는 말은 KF-21 보람에는 물론 FA-50에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죠. 게다가 A사 레이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AGM-88 함처럼 레이더파를 추적해 따라가는 미사일들이 전파교란, 제밍을 당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교란에 강력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는 GPS 보정, INS 유도장치 및 적외선 유도장치, 종말 단계 자동 목표 인식 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KPD-350K 타우러스나 철룡 장공지 ALCM 미사일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철룡 장공지 미사일은 타우러스보다 더욱 발전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기만용 무인드론 말드와 좋은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놓고 보여주는 말드를 먼저 발사하여 적의 시선을 끈 후 철룡처럼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정밀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방공망을 타격한다는 것이죠. ADM-160 시리즈가 레이더파 복사 기능을 지닌 일종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자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추론되는데요. 문제는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비용일 것입니다.
제가 기사 중간에 역주로 언급했지만 ADM-160A의 가격이 3,800만원, ADM-160B의 가격이 4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DM-160A와 B 버전의 성능 차이는 항속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촘촘하지만 정밀하지는 못한 북한의 방공망을 대상으로 한다면 460km 정도의 항속거리를 지닌 ADM-160A 사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으로 서해를 넘보고 있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둔다면 항속거리 920km의 ADM-160B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말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 KF-16이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ADM-160 시리즈들이 F-16에 통합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KF-16만으로도 말드 기만용 무인 드론 플러스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 전술 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국산 말드가 개발된다면 공대지 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FA-50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머지않은 미래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XX 가 등장하거나 한국형 중형항모 CBX에 탑재되는 KF-21 네이비까지 개발된다면 스텔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천룡과 짝을 이룬 항속거리 920km의 기만용 무인드론 말드의 전략적 가치는 몇 배로 상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내 항공우주업계 관계자가 말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